KDEX 65mm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65mm 디스크, 똑같은 디스크 모델이고요. 두 제품의 무게 그리고 림폭을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KDEX 같은 경우에는 고급 브랜드인 만큼 이렇게 휠백하고 그 다음에 구성품 파우치 같은 게 들어 있고요. 그 안에 KDEX 주걱, 이게 자이언트 거랑 똑같은데 로고가 좀 다르네요. KDEX 주걱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는 아니고 그냥 카탈로그 같은 건데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KDEX는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카본 위에다가 따로 클리어 코팅 같은 거를 입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세차를 하다가 이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긴 한데, 우선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네, 고급스러워 보이고, 보시면은 림 자체가 훅리스기 때문에 타이어를 잡아주는 비드 부분이 굉장히 얇아요. 얇고 걸어주는 후크 고리가 없어서 전용 타이어를 써야 되고요. 원래 훅리스 림 자체가 일반적인 튜블리스 림보다는 조금 더 가볍긴 한데, 요거 한번 무게 한번 실측을 해볼게요. 해보고, 허브 모양은 굉장히 이쁩니다. 이쁘고, 이렇게 보시면 스포크를 이렇게 쉽게 넣고 뺄 수 있도록 옆쪽이 트여져 있어요. 트여져 있고, 이쪽도 트여져 있네요. 이렇게 트여져 있고, 허브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밸브 익스텐션하고, 그리고 림 테이프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드라이브 65mm 디스크 모델이고, 얘는 유광입니다. 유광인데 이제 클리어 코팅이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마감 자체는 드라이브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고, 얘도 밸브 익스텐션하고, 그리고 림 테이프 이렇게 감겨 있는데, 보시면은 얘는 훅리스 방식이 아니라서 요 림을 잡아주는 비드를 잡아주는 부분이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운 걸 이게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스포크는 역시 같은 KDEX와 똑같은 스포크를 쓰고 있고, 얘도 이제 카본 스포크를 넣을 수 있는 옆에 부분이 트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트여져 있고, 이쪽도 트여져 있는데, 얘는 경량을 위해서 옆에 허브가 엄청 많이 뚫어놨네요. 뚫어놨고, 허브 무게는 좀 가벼워 보입니다. 이쪽도 뚫어놨고, 이쪽도 이렇게 살짝 뚫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 실측을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브는 구성품이 아무래도 KDEX보다는 고급스럽진 않아요. 카본 스포크, 여분 스포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파트 들어있고요. 실측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키고, 우선은 요거 이렇게 올려놓고 26g 리셋을 하고, 자,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금 실측 무게는 보이나요? 672g입니다. 672g이고, 그리고 KDEX는 이렇게 실측 무게가 보이시나요? 정확하게 700g이 나오네요. 700g이 나옵니다. KDEX가 아무래도 훅리스면은 더 가벼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카본이 더 보강이 더 됐는지 무게는 살짝 더 나가고요. 림 높이는 같습니다. 스포크도 같고요. 그러면 허브 무게하고 림에서 무게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림폭을 한번 재볼 건데요. 재현아, 이거 림폭 좀.
자, 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네. KDEX는 네, 훅리스라서 엄청 얇아요. 예, 잡아준 훅 부분이 얇고 지금 내경이 몇 mm야? 21. 내경이 21mm가 정확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KDEX KDEX 몇 mm야? 똑같아요. 21mm, 똑같은 21mm고요. 외폭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원래 훅리스가 좀 더 넓게 나와요, 내폭이. 네. 재원상에는 26mm로 나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예, 20mm. 네, 26mm 정확히 나오죠. 그 다음에 드라이브는 28mm 재원상에 나오거든요. 몇 mm야? 28mm가 조금 넘어 보이긴 하는데 림 끝 쪽은 28mm 정도 나오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더 넓어져서 한 29mm 정도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림 폭은 외경은 드라이브가 2mm 정도가 넓고요. 내경은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훅리스 제품 자체가 무게는 원래 조금 더 가벼워야 되는데 드라이브가 왜 이렇게 가벼운지는 네, 허브가 가벼운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리어 휠도 무게를 측정을 해볼게요. 어차피 림 두께하고 내경은 앞에나 뒤에나 똑같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자 뒤에 무게가 800 보이나요? 822g, 823g, 823g이 나왔고요. KDEX는 850g, 850g 나왔는데 조건은 동일합니다. 밸브 익스텐션하고 림 테이프 장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타이어 장착 안 한 상태에서 잰 실측 결과입니다. 이제 뒷바퀴를 세팅했습니다. 이제 뒷바퀴 허브 라체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엘리트 드라이브 먼저. 그 다음에 KDEX. 엘리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라체 소리는 더 큰데 약간 고음이고 경쾌합니다. 경쾌한 소리가 들리고요. 소리 자체는 훨씬 큽니다. 소리 자체는 큰데 KDEX가 고급스럽긴 고급스럽습니다. 약간 묵직한 소리라고 해야 될까? 스타라체 방식이라서 아무래도 이 파월 방식보다는 좀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파월 방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경쾌한 소리가 나요. 최고. 그래서 라체 소리가 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엘리트 드라이브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중후한 묵직한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KDEX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타라체 방식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소리 자체가 전 소리를 별로 큰 걸 좋아하지 않아서 스타라체 방식을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금액 차이가 169만원 하고 380만원 2배가 넘게 차이가 나서 진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KDEX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게
엘리트사에서도 스타라쳇 방식의 그 허브가 나오는데요. 무게 때문인지 우선 드라이브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았고, 여기 보시면은 무게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벨로 TT 휠셋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드라이브 6 요 휠에는 스타라쳇 방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방식 자체는 DT에서 특허가 풀려서 그런지 이제 많은 휠들이 이제 스타라쳇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모양도 똑같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스타라쳇 자체도 똑같아요. 확실히 소리가 좀 묵직하긴 하죠. 이것도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이 드라이브에도 스타라쳇을 써주면 무게가 조금 무겁더라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뭐 다음 세대가 돼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우선 라쳇 소리는 들려드렸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카본 스포크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품들 총평하고요. 그리고 카본 스포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앞뒤 무게가 1496g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KDEX는 1550g이 나왔습니다. 무게 차이는 뭐 54g 차이가 나왔는데 이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무게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KDEX하고 엘리트 가격 차이가 2배가 넘게 납니다. 엘리트가 169만원이고 KDEX 같은 경우는 이제 380만원, 2배 하고도 한 50만원인가? 4~50만원 정도를 더 보태야지 되는 금액인데, KDEX가 비싼 건 아닙니다. 이 가치라는 거는, 브랜드의 가치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정해주는 것 같고요. 이 소비자들이 380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인데도 엄청 많이 사줍니다. 사주기 때문에 이 브랜드 가치가 정해졌다고 생각이 되고,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생 업체이기도 하고, 카본 스포크를 만든 지 얼마 안 된 업체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엘리트가 뭐 싸다, 가격 대비 좋다, 뭐 KDEX가 비싸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우선 이 카본 스포크 성능에 대해서 먼저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제품 다 타봤는데 성능 차이는 그렇게 없습니다. 성능은 어차피 뭐 비슷한 허브, 그 다음에 똑같은 스포크, 그리고 림에서도 뭐 림에서 강성 차이가 이렇게 나진 않아요. 옆부분을 눌러봐도 뭐 림에서 기술 차이가 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카본 원사 중에서도 가벼운 원사들을 썼을 거고, 엘리트 같은 경우도 이제 토레이 T1000이나 뭐 800 원사를 썼을 것 같습니다. KDEX도 마찬가지고, 그 아래 등급의 카본 원사를 쓰게 되면 무게가 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상급 힐셋들은 가벼운 원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카본 스포크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근데 뭐 예전에도 저도 카본 스포크 휠들을 써봤는데 많이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 라이트웨이트 같은 경우도 CU 같은 경우도 뭐 스포크 하나가 부러질까봐 많이 조마조마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교체형 카본 스포크가 나왔죠. 나오고 나서 이제 제 생각에 앞으로는 그 각 브랜드의 하이엔드급 휠셋들은 카본 스포크가 하나씩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스포크가 나온 게 아마 처음에 2015년도쯤에 샤핌이라는 회사에서 카본 스포크를 발매를 했었고, 그게 기술적인 문제로 아마 단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스포크가 뭐 인장 강도, 이렇게 당기는 힘은 엄청나게 강한데요. 그 트위스트가 되게 되면은 그 스포크가 이제 카본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아마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좀 더 가볍고 단단한 카본 스포크가 개발이 돼서 2017년도에 대만 바이크 쇼에서 이제 선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얘네들이 아마 카본 스포크 회사들은
뭐 요즘에 장착되는 중국제, 대만제 뭐 휠들은 아마 같은 스포크를 쓸 거예요. KDX랑 이 드라이브만 하더라도 스포크는 완벽하게 같습니다. 같은 회사의 제품을 쓰고 심지어 이 닛불까지 똑같아요. 닛불 자체도 이 KDX에 들어가는 닛불하고 그 다음에 엘리트에 들어가는 닛불하고 똑같습니다. 허브 방식도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뭐 허브의 플랜지라든가 그런 것도 뭐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KDX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그 후발주자들이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기술 개발에 투자할 돈은 없으니까 KDX에서 기술을 개발을 하면은 그 이후에 특허에 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브랜드들이 이제 따라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쌀 거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아마 헌트라는 휠이 있었는데 그게 2018년인가 9년인가 그때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수입사가 없어서 이슈가 많이 안 됐었고 해외에서는 그래도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수입사가 없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KDX가 2019년도인가 20년도 초인가 아마 런칭을 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도 긴가민가 했어요. 이거 괜찮은가 했는데 KDX에서 시승 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선수들 스폰도 많이 하면서 브랜드 신뢰도를 많이 쌓았어요. 쌓고 나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던 뭐 휠들을 많이 밀어내고 이제 자리를 잘 잡았는데요. 카본 스포크가 왜 좋은지는 말들이 많은데 우선은 제가 두 개 다 타본 느낌으로는 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인장 강도가 우선 일반 스틸 스포크보다는 30% 정도 높고요. 무게는 30% 정도 가볍습니다. 게다가 스포크 개수가 줄지 않고 똑같이 20개, 24개 그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장 강도가 높은데 같은 개수의 스포크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휠은 단단해질 거고요. 반응도 빨라질 겁니다. 하지만 단점을 뽑자면은 고속에서의 그 항속에서는 아무래도 일반 샤핀 스포크를 말씀을 드릴게요. 스포크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보시면 이 스포크 이 블레이드 날 자체가 두껍습니다. 이 블레이드 날이 샤핀 스포크 같은 경우 1mm 정도 나오고요. 얘네들은 1.7mm가 나옵니다.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70% 가까이 70%가 넓은 수치고요. 근데 사실 여기 이렇게 얇은 스포크가 앞에서 오는 바람을 맞았을 때 공기 저항이 얼마나 발생이 될까 하는데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체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게 35km, 40km 이렇게 돼버리면 제 느낌상으로는 아무래도 항속력에서는 약간 불리한 것 같습니다. 스포크 개수가 동일한 조건에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 스포크 개수가 더 줄일 수 있다면 아무래도 항속력은 더 좋아질 거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같은 스포크 개수로는 스틸 스포크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불리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50mm 일반 스포크 휠과 그 다음에 65mm 카본 스포크 휠이 이제 무게랑 림폭이 똑같다면은 스포크에서는 분명히 불리할 것이고 림의 높이에서는 유리할 건데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 생각에는 림 두께가 깡패기 때문에 이 스포크에서 맞는 저항을 림 두께로 상쇄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같은 무게라면 65mm의 하이림이 언덕에서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항속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저도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이 부분만 아마 제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림 높이가 중요하냐 그 스포크의 두께가 중요하냐 그리고 나서 이런 거를 저도 이제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저희는 장비가 없어서 못 해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이 KDEX에서 이번에 KDEX 50 울트라라는 제품을 발표했는데, 이 50 울트라가 스포크가 넓어졌습니다. 얘네들도 고속 항속에서의 불리한 점을 느꼈는지 아니면은